번째 사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박카스 님이 더빅스쿨 게시판에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회계학 진로 설정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는데요. 내역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사립대 4년제에서 회계학 전공을 하셨고요. 학점은 3.7점이십니다. 어학점수는 토익이 880, 토스 레벨 7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 밖의 자격증 세무회계 2급, 재경관리사, 전산세무 1급, 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 커말 1급 가지고 계십니다. 수상 경력은 교내 시사 토론 대회에서 팀으로 출전을 하셔서 대상을 수상하셨고요. 대외 활동은 구청 주간 청소년 교육봉사 1년을 하셨는데 전체 회장까지 맡아서 운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은 회계를 좋아하는 취준생입니다. 대기업과 사기업에서 총무팀, 재무 담당을 하고 싶은데 걱정이 되네요. 아무래도 학벌 위주가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꿈은 접고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준비해야 하나 싶습니다. 혹은 차라리 큰 곳을 가겠다는 욕심을 덜고 중견, 중소기업의 회계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사실 이것도 된다는 확신은 없지만요. 회계가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TO도 적은 분야고 스펙 경쟁이 쟁쟁해서 점점 의기소침해집니다.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회계학과를 전공하셨고 총무 그리고 재무직무로 취업을 원하시고 계신데 일단은 저희가 좀 전체적인 스펙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뭐 이분의 전공이나 학점 그리고 어학 점수 외에도 기타 자격증 보면은 이제 희망하시는 재무나 회계 직무로 관련된 자격증들 엄청 이제 많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뭐 세무회계, 재경관리사, 전산세무, 뭐 정보관리사. 뭐 여기에서 더 스펙적인 자격증을 어느 걸 추가한다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분이 이미 직무에 맞게 자격증을 다 준비를 하신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뭐 자격증으로 크게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 그러면은 뭐 세무사라든지 회계사 같은 전문 자격증이 아니라면은 여기서 이제 더 무언가 큰 그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분이 근데 좀 부족한 것은 어떤 기업에서의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어떤 체계적인 조직 안에서의 근무 경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분이 가지신 그런 경험을 보자면은 교내 시사토론대의 대상이라든지 청소년 교육봉사 1년 뭐 이런 것들 물론 그 당시에는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 경험 자체만으로 본인이 지원하는 재무회계나 총무 직무에 어떤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는 좀 보기가 힘들거든요. 이 경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직무자로서 적합한 그런 역량들을 발휘했었는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하시고 어필을 하셔야만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재무나 회계 직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어떤 그 세무라든지 회계법인에서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분기 말이라든지 이런 때 정산을 하기 위해서 단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이런 것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단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에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체계적으로 좀 기업 경험을 해보시면서 기업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그 안에서 재무회계의 역할은 어떤 것이구나. 그러면은 나는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어떠한 강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셔가지고 어필을 하시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어떤 뭐 특정한 자격증들을 더 따가지고 해봤자 이미 자격증, 뭐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은 충분하시기 때문에 근무 경력과 이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직무 이해 그리고 직무상 어울리는 강점 이런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연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펙보다는 좀 직무 경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총무나 재무 직무 좀 학벌을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학벌로 따진다면 사실 블라인드 전형에 가까운 곳들로의 지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이를테면 대기업군에서도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은 경영 지원 직군 내에서도 회계 관련 강점을 가진 분들 학교에 대한 어떤 차별보다는 오히려 학점에 대한 어떤 명확한 판단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요. 온라인 GSAT 적성 검사로 사람에게 평가의 기회와 척도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본인께서 어떤 곳이 유리하고 불리할지 따져보시는 것이 오히려 좋겠고요. 지레 겁을 먹고 여기 지원해봤자 이게 뭐 가능할까? 이렇게 너무 갈팡질팡해하면서 헷갈려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스펙을 여기서 더 쌓아야 된다면 아예 전공을 전환을 하고 직무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여기서 무언가 더 쌓아내고 무언가를 더 지식으로 쌓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적극적인 지원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보는 실전형 취업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너무 걱정을 많이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원해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분이 대기업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중소나 중견 기업을 좀 지원해보면 어떨지 또 공무원은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홍 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당연히 뭐 지원 확장의 측면에서는 중소, 중견까지 지원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제 대기업이 채용 인원이 많다고 해도 이런 경영 지원 분야, 재무 회계 이런 쪽은 뭐 많아야 한 두세 명, 뭐 보통은 뭐 땡명이라고 한다면 뭐 한 명 이 정도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많기 때문에 중소중견까지도 지원을 확장하는 것은 추천드리고요. 다만 이분이 어떤 대기업은 애초에 힘들 것 같으니 중소중견만을 노려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엄연히 기회가 있을 것이고 앞서 차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학벌을 위주로 평가한다기보다는 본인의 그런 직무 역량, 그 전공상의 그런 학점 이런 요소들을 더불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기회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소중견을 지원했었을 때 이제 이분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강점이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직장으로 이직을 희망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근무 경력이야말로 사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동종 직무로 지원할 때 해당 직무에서의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생으로 지원하는 다른 분들보다 이제 훨씬 우위에 서게 될 거고요. 근데 지금 좀 걱정되는 것은 이분이 공무원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네. 공무원은 좀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이분의 나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준비 그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0 중후반대 나이에다가 취업 준비를 이제 막 한 시즌에서 2시즌 이 정도 해봤다면은 아직은 좀 더 해봐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 왜냐하면은 공무원은 사실 나이가 들어서 30대 초반 중반에도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공무원을 준비했는데 만약에 공무원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면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되거든요. 취업 시장에서는 나이를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이런 공공기관들 위주를 제외하고는 사기업에서의 취업은 거의 힘들어질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공무원 준비는 좀 말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기업은 도전하되 공무원은 비추천이라고 하셨습니다. 차 코치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예, 저희가 공무원을 비추천드리는 게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비하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 좋아요. 좋은 직업이죠.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기회비용이 아깝다는 차원으로 비추천이니까 혹시라도 삐딱하게 이 영상 보시면 오해 마셨으면 하고요. 저희 네.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이분의 경우라면 가장 근거리에서 지원할 만한 곳, 저는 대학병원의 사무행정직, 그것도 대졸공채입니다. 각 시도 지자체별로 있는 대학병원의 원무과에 분명히 세무까지는 아니지만 회계 관련 단순 업무일지라도 본인의 커리어적으로 크게 스크래치가 없을 그런 분야로의 지원 또한 확장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대학교 교직원까지는 좀 아니니까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일단 본인이 선택을 하신 이상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쪽에 승부를 하시는 것도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분의 주변 분들은 내가 어느 직무에 적합한지도 고민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본인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조금이라도 외연을 넓힐 수 있게 고민을 하시되 공무원과 같이 너무 많은 시간과 기회비용이 들어가는 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본인에게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하신다면 어디까지 좀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중견 중소기업도 말 나온 김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정 대기업의 1차 협력사까지는 공채 위주로 즉 본인께서 익숙하게 공채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전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니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네, 그럼 홍 반장님은 공무원은 하지 말라라고 해주셨으니 대안책을 좀 주십시오. 앞서 차 코치님 말씀처럼 이제 좀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분이 재무회계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야에서 이제 충분한 직무 역량을 쌓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나 영업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약점이 있다. 정말 싫어한다 이런 게 아니라면은 금융권으로도 지원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의 필기 같은 경우에도 재무나 회계적인 부분들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인데 이분은 이미 재무나 회계에 대해서 그 전공으로든 혹은 자격증으로든 이미 지식을 쌓고 계시기 때문에 강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은행원이라든지 금융권 직무 종사자로서 이 재무나 회계 지식은 직무자로 필요한 직무 역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충분한 강점이 있고 그리고 이런 금융권에서 인문계열 분들에 대한 TO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TO라든지 본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측면에서 좀 금융권으로 지원을 확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HJ908님의 사연을 알아봤는데 생일이 9월 8일일까요? 라는 궁금증이 드네요. 네, 박하스님. 박하스님. 박하스님이죠? 네, 우리 네, 박하스님. 제가 벌써 다음 사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언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먼저 홍쌤부터. 네, 사실 걱정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걱정들이 사실 실제로 부딪혀 보면은 내가 괜한 걱정을 했었구나. 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취업을 정말 오래 해가지고 자신감이 없고 지친 것이 아니라면은 본인이 이제 취업에 실제로 지원을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구나. 이러한 곳에도 새로운 기회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일단 내가 최대한 기회를 노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장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차쌤은 먼저 보세요. 아무래도 정보가 많이 들어가니까 의사결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보를 그렇다고 너무 또 이분법으로 나누실 필요는 없고요. 많은 정보 중에서 뭘 무조건 택해야만 한다
이게 아니라 가능성 있는 영역에 확장을 하되 너무 많이 기회비용을 잃는 건 아니라는 측의 저희의 오늘 조언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빅스쿨에요. 이제 이 아이디 나왔습니다. 나왔네요. 네, HJ908님이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초보 취준생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수도권 4년제 중국어학과 전공을 하셨고요. 학점은 3.9점이십니다. 어학점수는 HSK 5급, 토익 910, 오픽 IH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 밖에 자격증은 커말 1급, 한국사 1급 가지고 계십니다. 경력사항은 중국에서 교환학생을 1년 동안 하셨고요. 수상 경력은 CJ 서포터즈 팀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대외 활동은 화장품 브랜드 서포터즈 6개월 활동하셨고 그 밖에 CJ 서포터즈 활동 1년 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아모레 퍼시픽과 같은 코스메틱 계열사 취업을 희망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교환학생을 다녀온 뒤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기업 중에서 해외와 자주 협업하는 직군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다만 스펙이 특별한 전문 자격증이 있지 않고 특히 경제, 경영 분야 스펙 사항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대외 활동을 더 쌓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어학과를 전공했고 또 코스메틱 계열사 취업을 원하고 계신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저희가 먼저 스펙 점검부터 해볼게요. 홍 쌤이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어학이라든지 컴퓨터 OA 그리고 학점 등의 스펙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뭐 인턴 경험이 없다 정도가 되겠네요. 뭐 서포터즈라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뭐 서포터즈만 지금 2번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서포터즈 이 화장품 서포터즈를 하시면서 본인이 희망하시는 어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그런 코스메틱 계열사로의 그런 지원을 좀 생각을 하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모레 퍼시픽을 필두로 한 코스메틱 계열사가 2010년대 중반까지는 확실히 중국 시장에서의 그런 성장세를 바탕으로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뭐 사드라든지 그와 관련된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한한령이 떨어졌었고 여기에서 이제 그 화장품 계열사가 중국 시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좀 약간 분위기가 좀 괜찮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억눌렸었던 그런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한한령 해제 움직임이라든지 이미 화장품 코스메틱 업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매출이 작년 매출을 벌써 돌파했다. 그리고 광분제에서도 더욱 많은 매출이 기대된다. 좀 이런 그런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뭐 이분도 그런 중국 교환학생과 그런 어학 이런 것들을 잘 살려가지고 내가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여기에서 이런 직무자로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어필한다면은 희망하는 코스메틱 계열사에서의 그런 기회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그 동종 직무로 지원할 때 다른 경쟁자들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강점이 있는 것인가. 네. 사실 저는 이분을 봤었을 때는 좀 지원자로 그런 그 해외 분야, 그런 해외 영업이라든지 이런 그 대외 협업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분야에 있어서 다른 지원자들 대비 그렇게 차별화되는 강점은 없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학 점수 물론 기존 그 인문계열 평균 레벨로는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토익 900 이상이라든지 오픽 IH 이런 것들은 해외 분야 노리시는 분들의 어떤 기본 지원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평균적인 레벨에 속하는 분야고 HSK 같은 경우에도 최고인 6급이 아닌 5급인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외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뭐 해외 어학연수 뭐 굳이 해외 쪽에 지원하지 않더라도 해외 어학연수라든지 해외 체제 경험은 그렇게 뭐 차별화되는 강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만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나만의 무기를 하나 갈고 닦아가지고 이걸 좀 어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코치님은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뭐 제가 할 얘기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타이밍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분은 CJ 서포터즈 식품 관련 아이디어라고 했다 보니 아무래도 CJ 계열의 식품 계열사나 아니면 올리브영 등에 지원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뷰티 쪽을 희망했다고 했으니 이번에도 CJ 올리브영의 BM 직군 등을 넣으셨겠죠? 뭐 잘 되셨길 바라고요. 마케팅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분의 경우는 계열 분야로만 봤을 때는 분명 사람을 채용하는 규모나 횟수가 제한된 곳이기 때문에 외연을 확장하는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단순히 그냥 화장품만을
취급하는 곳에서의 상품 기획적인 요소의 업무만을 수행한다. 마케팅적인 업무만을 수행한다보단 그러한 화장품을 잘 팔 수 있게 기획하는 상품 기획 직군의 즉 플랫폼사, 유통사의 MD 직군으로의 확장 또한 이분에겐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또 이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보니까 경제 경영 분야에서 스펙 사항이 보유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좀 걸림돌이 될까요? 일단 뭐 해외와 협업하는 분야라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 해외 영어 이런 쪽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것에 있어서 경제 경영 분야의 자격증이 필수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당연히 실무 어떤 수출입이라든지 통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그 도움이 되는 국제무역사 자격증이 있다면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이러한 해외 영업 직무자로서 이제 그 중요한 그 역량이라고 한다면은 해당 국가에 대한 그런 어학 능력 그리고 해당 시장과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 그를 바탕으로서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런 기업에서의 그런 주력 상품 분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잘 그 판매를 촉진할 수 있을지 이런 전략 등에 대해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경제 경영 분야의 스펙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뭐 아까 차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마케팅 쪽을 지원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이분이 뭐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자격증은 없기 때문에 뭐 사회조사 분석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따실 수는 있겠는데 뭐 경제 경영 분야의 자격증, 뭐 금융 관련 자격증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까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차코치님이 지원할 때 외연을 좀 넓혀보자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뭐 어떤 부분을 좀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예, 뭐 소셜 커머스라든지 홈쇼핑 회사에서의 플랫폼, 그 안에서 상품 기획, 또 뷰티 MD 등으로의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업계, 화장품 업계에 대한 깊은 관여도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트렌디하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획력과 추진력, 그리고 상품을 보는 눈으로 접근을 해보는 건데요. 에이, 뭐 그건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시겠지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이 해외 영업으로 지원했을 때 과연 업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중국어 실력이 정말 타 지원자 대비 월등히 높은지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오히려 저는 이러한 이력을 가지신 분들께는 뷰티 하나로만 올인하기보단 뷰티를 구매하는 그 타겟 여성 고객들의 주요 관심사인 또 다른 트렌디한 뭐 리빙 컨텐츠나 액세서리류, 전체적으로 뭐 예쁜 카페, 아름다운 디자인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을 오히려 좀 키워 놓으시는 것도 일정 부분 중요하겠습니다. 뭐 너무 빙빙 돌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싶으시겠지만 그러한 눈이 쌓이고 쌓였을 때 상품을 기획하는 눈으로 확장할 수 있다라는 많은 현직자들의 인터뷰들을 통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는 MD 쪽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차쌤이 새로운 분야를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보니까 그래도 나름 교환학생을 중국으로 갔다 왔고 또 중국어 능력이 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능력이 공공기관에서도 좀 도움이 될까요? 뭐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아니면 지방의 관광공사 그리고 뭐 공항공사나 코트라, 무역협회 등 어떤 외국과 그런 대외 업무를 하는 일이 많은 이런 공사나 협회 이런 쪽에서는 물론 중국어 이 강점이 뭐 지원 자격 혹은 우대 사항으로서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전체 채용 규모로 봤었을 때, 뭐 사무행정이라든지 이런 쪽의 채용 규모로 봤었을 때 중국어가 그렇게까지 이제 공공기관 취업에 있어서 큰 강점이 되진 않는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정한 기관, 뭐 관광공사, 공항공사 이런 쪽을 타겟팅할 때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뭐 우대 사항 강점으로 활용하여 가지고 어떻게 어필해야겠다 이런 요소로는 활용을 될 수 있겠지만 중국어 잘하는데 나 공공기관까지도 상당히 좀 취업에 강점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분이 앞으로 취업까지 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마지막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차코치님. 네, 일단 이분의 경우라고 한다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건만이 회사가 다는 아닐 겁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한국콜마, 그리고 메디힐 뭐 이렇게 다양한 뷰티 업종 그리고 세부 분야로 나누면 메인인 업종 그게 뭐 색조일 수도 있고 마스크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으니까요. 갇혀있기보다는 넓은 외연의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채용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갇혀있기보단 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MD로의 직무 확장까지 고려하는 조금은 효율적인 접근 그리고 확장성 있는 접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홍 반장님도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아까 차코치님이 이제 그런 아름다운 것을 보는 안목 같은 걸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시회를 꼭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직무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주변을 보면은 어떤 주변에서 뭐 카페를 하는 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그만 목공예 같은 걸 만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한 분쯤은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내가 굳이 그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나의 그런 직무 역량을 쌓을 겸 이런 무료로 이런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홍보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 보신다면은 굳이 내가 멀리까지 어떤 뭐 전시회를 보러 가고 혹은 어떤 직무 프로그램을 받고 이렇지 않아도 직무 역량을 충분히 쌓을 수 있으니 일상 속에서도 나의 그러한 그 취업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을 좀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짧은 고민 사연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는 잡다방 3분 사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사랑의 님이 취업대학교 카페에 올리신 고민 사연입니다. 전문대 졸업한 24살 남자입니다. 초대졸 전기과 학점은 3.8점이고요. 자격증은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설계산업기사, 커말 1급, 한국사 1급 보유하고 있고요. 어학은 토익 스피킹 110점 있습니다. 대외 활동이나 봉사 경험은 없고요.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짧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니 짧아도 뭔가 깊은 고민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분이 공공기관을 정확하게 문의를 해주셨는데 잘 찾아오셨습니다. 홍 관장님 좀 소개 좀 해주죠. 네, 뭐 일단 전공 관련해가지고 산업기사 자격증, 이 기사 자격증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졸의 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갖추실 수 있는 최고 레벨의 그런 산업기사 자격증을 이제 충실히 구비를 하셨고요. 거기에다가 커말과 한국사까지 뭐 공공기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준비는 이제 그 최대치로 하지 않으셨나. 지금 2년제 초대졸로서 위의 사항들 준비하는 데만 해도 거의 뭐 학업 기간은 다 흘러가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벌에 대해서 이제 초대졸 분들이 좀 우려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원하시는 것 이해가 가고, 그리고 다행히도 공공기관에도 좀 수요가 많은, TO가 많은 그런 전기 이런 쪽의 그런 전공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잘 고르셨다. 더군다나 만약에 이분이 뭐 지방에 속해 있는 대학이고 지역 인재 가점까지 받을 수 있다. 네. 그렇다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이제 뭐 물론 그 공공기관 쪽을 지원하시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은 사기업을 지원하시는 것도 저는 좀 뭐 플러스 알파로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방의 어떤 대학들과 그 지방의 기업들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어떤 직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제공하기도 하고 우수한 학생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채용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지방의 사기업도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지원은 해보자. 저는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스펙적인 면에서는 좀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그러니까 산업기사 자격증 등의 직무 관련 자격증은 지금 거의 구비를 하셨는데 지금 이분이 어학적인 부분은 좀 보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토익 스피킹은 110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레벨로 따졌을 때는 레벨 5에 해당하는 것인데 상당히 좀 낮거든요. 그리고 일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토익 스피킹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토익 자격, 그 토익 시험, 토익 어학 점수만 인정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토익과 토익 스피킹 이 두 부분에서 동시적인 좀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다른 대졸 지원자들은 그래도 이제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지원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은 뭐가 있겠느냐? 나는 다른 대졸 지원자 기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과 다른 나만의 강점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근무 경력을 좀 갖추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의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사기업에서의 단기 아르바이트 등과 같이 직무 관련 경험을 쌓으셔가지고 본인만의 무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뭐 단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같은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좀 더 유의해야 할 점이 취업 전까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 뭐 이분이 스펙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이제 갖춰졌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에는 그래도 전력으로 취업에 올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학적인 부분을 빨리 마무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들이 뭐 내년 상반기라든지 뭐 올해 하반기도 지금 채용이 이어지고 있을 텐데 필기 일정이 겹친다면은 나는 어느 곳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발전 계열사들이 보통 합동 채용으로 인해 가지고 필기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이런 필기 일정이 겹쳤을 때 어느 곳을 가야 될까? 지금부터 미리 우선순위들을 가려 두셔가지고 그에 맞는 필기 공부 그리고 취업 전략까지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 또 3분 사연 이어서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이디 전산 비읍이라고 저희가 좀 바꿔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는 WJSTKQQ님이 취업대학교에 올려주신 고민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6세 남자 4학년 학생입니다. 서울 최하위권 한서3 컴퓨터공학 그리고 산업경영공학을 복수 전공하셨습니다. 학점은 3.1점, 토익 스피킹 레벨 5, 전산 관련 국제 자격증 1개 있고요. 해외 경험이나 인턴 경험은 없는데요. 대기업 소프트웨어 전산을 희망하고 있는데 냉철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적혀주셨습니다. 네. 전산직을 희망하는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이번엔 차코치님께 여쭤볼게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렇게 늘 냉정하는 얘기는 저한테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에 블라인드가 이루어지면서 코딩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는
금융권의 IT, 적성검사와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질 금융권 IT로의 취업을 적극 권장합니다. 본인께서 사연을 통해 말씀하셨죠. 서울 최하위권이라고. 굳이 이렇게 낮춰서 보실 필요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보이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셨다니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국 이렇기 때문에 본인께서 특정 기업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으로 들어갔을 때 낮은 학점, 그리고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는 이 복수 전공, 이러한 면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과 이탈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게끔 회사 측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학교가 블라인드 되고 학점이 블라인드 되는 금융 IT 쪽으로의 취업 권장합니다. 금융 IT 쪽. 지금 만약에 이분이 현 시점에서 취업 준비를 하신다면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보완이 필요할까요? 네, 금융 필기 공부를 하면 됩니다. 금융 필기 공부요? 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죠? 일단은 적성이라든지 금융 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대부분 이런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갈래가 있다면 크게 세 가지 갈래가 있을 겁니다. 네. 서비스 기획적인 요소, 그리고 소프트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분야에서 기술 영업, 이렇게 세 가지가 나뉠 텐데요. 지금 섣불리 기술 영업을 하기에는 무언가 근거라든지 경험에 대한 여부들, 근무한 이력들이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렵겠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해서 내가 어느 프로그래밍 언어에 강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학점이 좀 낮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산업경영공학, 이 산공과 복전 이력이 이게 뭘 의미할까? 그냥 산업, 뭐 생산관리 쪽이나 무슨 엔지니어, 필드 엔지니어 등을 고려해서 이쪽에 전공을 복전을 하신 것인가? 취업을 위한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했을 때 딱 그 교집합, 바로 금융 IT가 있지 않을까? 특히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IT 그리고 저축은행의 IT 직군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네. 네. 금융 필기 공부를 좀 하시고 금융 IT 쪽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대기업 쪽보다는 금융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대기업 쪽에 뭐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그렇게 됐을 때 분명 면접 등에서 큰 걸림돌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학점이 왜 이렇게 낮죠? 전산 관련 국제 자격증은 왜 취득했죠? 토익 스피킹 왜 이렇게 낮아요? 이렇게 당연한 체크성 질문에 상처받으시고 오해 있고 무언가 논리 없이 지원한 지원자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SI 기업들을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업무들이 과연 본인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직무 적합도를 한번은 좀 스스로가, 오히려 이 영상을 지금 보시면 스스로가 더 잘 아실 겁니다. 나에게 뭐가 더 맞는지, 내가 왜 학점이 생각보다 좀 낮게 나오게 되었는지, 무언가 특정 과목을 편식하면서 공부했던 건 아닐지, 뭐 제가 지적하거나 부담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이 보면 이렇게 보인다고요. 저는 우리 전산 비읍비밀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외연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땐 우선순위를 한번 그런 쪽으로 생각을 못 하셨더라도, 비록 반쪽짜리 IT라고 오명이 있을지라도 일정 부분 본인의 상황 내에선 최선의 이름감 있는 곳으로의 취업은 금융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차코치님이 마지막은 예쁘게 이렇게 포장을 따뜻하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날카로운 분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마디씩 좀 들어보고 싶은데 홍 반장님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차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본인이 지금 뭐 다양한 경우들을 생각해가지고 어떤 준비해 오신 것이 좀 여러 방향으로 좀 보일 수도 있는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한 곳을 선택해가지고 지원을 했었을 때는 그만큼 내가 왜 어떠한 고민들을 거쳐가지고 어떤 가치관과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가지고 이곳을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곳을 위해서 정말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이런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는 답변들, 그리고 실제 그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이나 자격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니 좀 뭐 본인이 물론 가능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피는 것은 좋지만 그러한 것들이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보일 수 있다. 정말 이쪽으로 희망하는 그런 로열티가 보이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차코치님께는 전반적으로 취업 준비생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조언 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군가에게는 내 걱정과 고민이 뭐 대략적일 수도 있고 좀 뭐 조금만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해보라라고 비춰질 수 있지만 막상 본인의 사연으로, 본인의 고민으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고민도 들고 잡생각도 들고 의사결정도 다양해질 거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내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조언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면에서 저희의 이런 코너가 있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께서도 한번, 그리고 스스로가 판단하기 어렵다면 주변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곳들을 잘 찾아보시고, 그것이 어렵다면 저희 쪽에 사연 많이 보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운 내십시오.